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순간의 선택이 모여 인생이 된다.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된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한다. 미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지난 십몇 년 전에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선택,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갖다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충분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 결정에 최대한 제 생각을 갖다가 맞춰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앞으로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본인들이 그런 충분한 그런 선택을 갖다가 본인들이 그런 충분한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이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과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이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는데, 저는 지금의 이제 바닥을 갖다가 거치고 지나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근거 약식을 갖다가 일단 당구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지금 서울의 역대급 공급량 감소 및 수도권 물량 소진과 공급 감소 이슈, 그리고 건설 업황이 침체가 되어 있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정치적 이슈, 4월 10일 총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도 지금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 완화 지연으로 인해서 향후에 공급량이 우려가 있고, 전세 가격의 반등과 전월세 전환율 전세 선호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기에는 이제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을쯤에 될 것이다. 내년으로 미쳐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이를 반영하기 시작했던 시중금리가 지금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2022년부터 2023년 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미 충분히 조정받았던 이런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이제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이런 근거를 몇 가지를 갖다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리는데,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갖다 생각에 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집값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향후 한 5년 동안 떨어지게 되고 또 올라가게 되면 또 5년 동안 올라가게 되고,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5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5년 전에 분양 가격이랑 지금의 분양 가격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어떤 분들께는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겠지만 비싼 금액이 아니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먼저 한국경제의 이인혁 기자님의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출퇴근 30분 GTX 시대 본격 개막. GTX-B는 다음 달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 때 철도 지하 선도 산업을 연내 선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예정대로 개통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장점도 알게 될 거고 단점도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이제 수서동탄 구간에 있는 수서역이라든지 동탄역이라든지 구성역이라든지 그리고 성남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고, 또 B노선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첫 삽을 뜨게 되면 B노선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은 지금의 가격보다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지난달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고, 그게 이제 3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GTX 시대가 본격 개막을 하는데,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GTX A, B, C는 2030년 안에 이제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D라든지 이 F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또 관심 가져야 될 거는 GTX A 노선입니다. GTX A. B, C 노선은 이제 착공이 들어간 거고, 만약에 B, C 노선이 계획대로 만약에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될 경우에는 2028년, 30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6년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GTX A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이제 3월 29일 날 개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문정에서 서울역 구간도 늦으면 내년 초, 빠르면 2024년 말 개통을 갖다가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GTX A 문정에서 서울역 구간도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GTX B 같은 경우는 2030년 완전 개통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로라든지 철도 이걸 보다 보니까 계획보다 1년 내지 2년은 또 딜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28년 목표, 2030년 목표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GTX B하고 GTX C는 2030년 이전에는 개통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저는 다행스러운 거는 GTX C가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삼성역 구간을 갖다 GTX C가 또 들어오고, 뭐 GBC 지금 건설도 해야 되고 유례신사선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역이 여러 가지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저는 GTX A가 삼성역을 갖다 정차를 갖다 하지 않더라도 무정차라도 지금 운정에서 바로 성남이라든지 동탄까지 바로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 먼저 해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지금 A에서 연장 구간은 또 동탄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지금 또 20.9km 또 연장을 하고, 또 GTX 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성이라든지 오산 그리고 아산까지도 지금 연장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지자체에서 적극 원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GTX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GTX의 파급력을 알게 될 것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GTX A 노선에 있는 아파트, 특히 GTX A 노선에 정거장이 3개가 들어서는 고양시를 많은 사람들이 또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광역철도의 사업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비수도권 사업도 여러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CTX 같은 경우에는 오는 4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저는 수도권의 GTX를 보고 난 이후에 지방에도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철도와 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도시공간 재구조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물론 잘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6월에서 11월 제안을 받아서 연내 선도 사업을 갖다 먼저 선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준비를 해서 추진되기를 갖다가 소망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이제 한국경제 이인혁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다들 떨어졌는데 여긴 올랐어요. 집주인들 환호성 지른 동네. 일단 신문 기사를 요약해드리면, 전국에 깔리는 광역철도 소외지가 호재 지역으로 바뀐다. 그리고 전국 철도 및 부동산 상관관계 분석을 갖다 지금 했고요. 수도권은 GTX A 노선은 평택까지, B는 춘천까지, C는 동두천, 천안까지 연장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DEF도 지금 신설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DEF보다는 일단 GTX A, B, C를 더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4주째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화성이라든지 춘천의 집값도 지금 상승으로 지금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해 나간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연장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고, 특히 또 검단 신도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절도 지하철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 수도권에서는 지하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지하철 역세권의 그런 파급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자스마일은 이왕이면 역 가까운 쪽으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신축이 안 되면 준신축으로 해서 찻집을 갖다 마련하실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은 GTX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GTX-A가 수서동탄을 먼저 개통을 하고 난 이후에 운정에서 이제 서울역 구간도 이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개통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겠지만,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환승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여러 가지로 또 그런 또 출퇴근 시간대 그런 이야기들, 이제 혼잡도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GTX-A를 갖다가 또 타고 출퇴근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GTX-A만을 타고 또 출퇴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통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그런 장점이라든지 또 보완점을 또 발견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GTX-A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서 GTX-B와 GTX-C 앞으로 또 새롭게 나올 DEF 노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다 또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GTX-A가 2024년에 가장 큰 수도권의 그런 교통혁명의 최선두에서 설 것이고요. 또 GTX-B도 착공이 들어가고 GTX-C는 또 지난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수도권이 이제 서울이 지금의 서울보다는 더 확장되면서 메가시티 서울로 가는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감자스마일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방에서는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급력이 없지만, 거의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 1시간 반을 갖다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그런 또 현실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하철역 근처로, 특히 이제 서울로 만약에 내가 인서울을 갖다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고양시든 하남시든 남양주시든 광명시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여력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지하철역 근처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왕이면 또 GTX-A, 또 GTX-B, GTX-C 노선의 근처에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GTX 수혜지 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이 지금 이 표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고양시 덕양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지난 1월 22일에는 0%였는데 29일에 0.14%, 0.07, 0.09, 그래서 0.18%로 계속적으로 고양시 덕양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가 GTX-A 효과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덕양구가 현재는 3호선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경의중앙선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라든지 광화문, 또 여의도, 그리고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서울 강북 쪽으로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3호선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3호선으로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특히 또 이쪽으로는 또 주변 위에 시설도 없고, 또 자녀들 키우면서 상당히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동네입니다. 제가 삼성에 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삼성에 있다가 가끔가다 서울에 이제 나갈 기회가 있어서 나가면 정말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오후에 퇴근 시간에 우연찮게 오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파발역 종점이라든지 대화역 종점이 언제까지 구파발역에서 내려서 다시 환승하고 대화역으로 이제 환승해가지고 와야 되느냐. 저는 지금 4월 10일 총선 때만이라도 이 구파발역 종점을 갖다 어떻게 좀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 부분을 지금 국회의원, 예비 국회의원, 예비 국회의원 후보자들께 좀 강조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지금 108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은평구의 인구보다 고양시 덕양구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아도 고양시가 앞으로 특히 덕양구에 많은 것들이 또 새롭게 또 변모하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덕양구에 지금 또 창릉 3기 신도시가 또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덕양구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고, 특히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쪽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덕양구는 지금 준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더 크게 보게 되면 이제 GTX-A가 개통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을 갖다 끼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드립니다. GTX 수혜 지역이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집값이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게 되면 덕양구의 아파트 가격이 GTX 발표 직후인 1월 마지막 주 상승 전환해서 4주 연속 뜀박질하고 있는데, 덕양구에는 GTX-A 대곡역과 또 창릉역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또 재건축 규제 완화 호재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금적인 여력이 안 돼서 준신축이라든지 신축 아파트를 못 간다라고 하면 지금도 잘 찾아보시면 5억대, 6억대 좋은 아파트들이 있고, 또 최근에 또 신생아 특례로 인해 가지고 젊은 또 출산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 인천, 서구, 평택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김포라든지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 신도시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5호선 예타 면제라든지 GTX-D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그런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잠시만요. 금사 스마일이 이제 뭐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뭐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걸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물론 이 근거가 이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반론을 또 하시는 분들은 또 스트레스 또 DSR이 또 어제부터 지금 출시가 됐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대출도 지금 못 받는 가구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될 거다라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은 집이라는 게 내가 돈이 있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저 또한 집을 장만할 때 대출을 끼고 집 장만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내가 7억짜리 8억짜리 집을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내 돈 7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에 정말 한 명도 될까 말까 합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도 다 대출을 끼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왜 지금 스트레스 DSR을 갖다 적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금 공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기준금리도 또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지금 가계비채 비율 때문에 지금 또 스트레스 DSR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돈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연봉이 적은 사람들만 이제 조금 더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뭐 집값이 이제 더 이상 지금도 비싸고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뭐 더 이상 뭐 제가 뭐 알겠습니다, 그럼 더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만약에 내가 능력이, 예를 들어서 내가 6억 정도밖에 내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6억짜리에 그 자금을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아니면 내가 9억까지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9억까지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샀는데, 이 집을 갖다 사고 난 다음에 뭐 몇 개월 있다가 뭐 주식처럼 오늘 샀는데 내일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여러 가지의 지표를 봤을 때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기도가 공급량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에서도 짓지도 않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지금 계속 좀 늦춰져 가고 있고, 그렇다고 가정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1기 신도시 뭐 특별법이라든지 선도지구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재건축을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부수고 새로 지었을 때 8년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올해는 뭐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금리가 또 인하가 되거나 아니면 또 전세 가격이 또 폭등하게 되면 또 이런 부분도 많이 또 달라질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갖다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14년 전에 아무도 집장만을 하지 않을 때 저는 제 집장만을 했었고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남들하고 동일하게 그런 시각을 놓지 않고 저는 남들과 좀 반대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집만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없고 돈 10원도 없는데 제가 집을 사라는 이야기는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지 않고 뭐 빚을 갖다가 뭐 90%로 땡겨가지고 그렇게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연끌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내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연끌도 가능한 거고 내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스트레스 DSR이 나왔을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꾸로 생각해 보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아도 집을 살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중산층이라든지 서민층들은 대출이 없으면 집장만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런 시그널을 감지했습니다. 아, 더 이상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 없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 집값을 안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 스트레스 DSR이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스트레스 DSR을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는 아마 또 이제 이 스트레스 DSR 때문이라든지 뭐 대출이 또 안 나와서 못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또 이런 기회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목 상태가 계속 좋아지지 않아서 상당히 방송하는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고 제 방송 시청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어찌됐든 간에 감사스마일 생각은 어떻게 보면 올 전반기가 내 집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